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환경직 공무원 합격 설명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환경직 공무원 환경공학 개론이랑 화학을 강의하고 있는 이찬범이라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 환경직 공무원 여러분들 준비를 하시고 또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 이 환경직 공무원이 어떻게 우리가 될 수가 있는지, 그 다음에 환경직 공무원의 어떤 역할, 그 다음에 조금 더 우리가 쉽게 어떻게 환경직 공무원 공부할 건가, 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또 유리한 건 뭐고, 또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관련된 내용 잘 모르는데 관련된 공부도 안 했는데 어떻게 하면 또 좀 한번 해볼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시는 분들 있으시면 여기 함께 한번 시간을 보내고 나면 그 부분이 조금 더 명확하게 좀 이해가 되실 거고요. 또 환경 관련된 전공을 하셨다거나 관련된 업무를 하셨다거나 하신 분들은 아, 내가 예전에 이런 게 있었구나, 학교 다닐 때 이런 거 배웠었구나 하면서 아, 이 부분을 조금 더 공부하면 되겠네 라는 생각이 좀 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이 끝날 때쯤 됐을 때 여러분들이 아, 한번 해볼 만하다, 한번 열심히 해봐야겠다, 이런 마음들이 다 들었으면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제 공무원이 됐을 때 무슨 일을 하는가, 사실 어떤 일을 하는지를 알고 준비하시는 게 제일 좋죠. 열심히 준비했는데 임용이 되고 나서 일하다 보니까 아, 이거 나랑 안 맞네, 못 해먹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동안에 준비했던 게 얼마나 억울하고 아깝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일을 하는지 한번 살짝 알아보도록 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이게 이제 우리가 지방직 9급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환경과 환경 부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보면 무슨 일을 하는지 사실 업무들이 써 있어요. 그 몇 가지들을 이렇게 갖고 와봤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배출시설 관리, 오염원 점검, 폐기물 관리, 소음 진동 관리, 비산먼지 관리, 에너지 관리, 이렇게 이제 좀 카테고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뭐라 그러죠? 크게 보면은 결국은 오염물질이 발생이 되는데 걔네들이 어떻게 발생이 되고 어떻게 저감이 되고 잘 돌아가고 있는가를 관리하는 업무를 사실 환경직 공무원, 특히 우리 지방직 9급에서 하고 있죠. 그 배출시설 관리라고 해서 배출시설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거는 사실 폐기물이나 소음, 진동, 그다음에 여기 대기 수지 총 아울러서 오염물질이 나가는 사업장 또는 공장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공단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공장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총칭해서 배출시설 관리라고 하고요. 이 오염물질이 나가는데 그냥 나가진 않아요. 이게 저감하는 어떤 장치를 통해서 밖으로 나갑니다. 그러면 그 저감 시설이 제대로 가동이 잘 되는지를 또 우리 이제 공무원분들이 주기적으로 확인을 한다거나 또 이제 실제로 이제 가가지고 이제 보기도 하고 레포트를 받기도 하고 보고서나 신고 이런 것들을 받기도 하고 그다음에 내용을 확인하고 이상하다 싶으면 이제 가서 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이제 하게 되겠죠. 그리고 오염원 점검인데요. 이제 실제로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가가지고 제대로 정말 매뉴얼대로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요. 그다음에 폐기물, 소음 진동, 비산먼지 이런 내용들이 좀 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은 이제 폐기물 같은 경우는 이제 종량제 봉투 있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버릴 때 그러면 그거 이제 수거도 해야 되고 적절하게 가야 되고 이런 게 일반적으로 우리 생활 폐기물 같은 경우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가 이제 딱 공무원 돼가지고 가서 일하는 곳에 엄청나게 큰 공장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하처리장이 있다거나 하면은 지정 폐기물이라는 게 있을 수도 있고 또 특별한 약간 그런 폐기물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또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종량제 봉투에 버리고 이건 아니고 정해져 있는 그 루트대로 가야 됩니다. 그 관계에서 또 시스템이 또 있어요. 시스템 입력도 해야 되고 그것도 승인도 받아야 되고 이런 좀 약간 어려운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관리를 하는 거고 소음 진동 같은 경우는 약간 이게 소음과 진동 그리고 악취 같은 경우에는
좀 애매해요. 왜 애매하냐면 이거는 주관적이에요. 나 오늘 기분이 좋아. 근데 옆에서 공사하고 있어요. 오늘 나 기분이 좋으니까 어때요? 공사 소리가 아무렇지도 않아. 근데 내가 오늘 좀 이렇게 기분이 안 좋아요. 근데 위에서 갑자기 뭐 하나 떨어뜨렸어. 쿵 했어요. 그럼 기분이 안 좋아. 막 신고합니다. 예, 뭐 이런 층간소음 보면 사실 문제도 있고 하는데 이게 사람의 기분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라 살짝 좀 어려운 업무긴 하죠. 네, 소음 진동, 그다음에 먼지 이거는 이제 뭐 재개발을 한다든지 뭐 공사를 이제 허문다든지 아파트 허물고 다시 지을 거야 뭐 이럴 때 공사하는 경우에 좀 많이 나올 수가 있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에너지 관리 말 그대로 이제 이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이라든지 등급을 매긴다거나 뭐 인증이나 이런 것들을 검토한다거나 이런 업무들이 우리 환경직 공무원에서 많이 하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대부분 제일 많은 게 시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기 구가 있어요. 구청이죠. 구청에 있는 환경과라고 있는데 거기서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거기 계신 분들이 이러한 업무들이 주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있는 거 있어요. 이것도 우리가 이제 그 구청이나 이런 데 주요 업무 현황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것도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환경정책, 영향평가협의, ESG라고 해서 이게 E가 environmental이에요. 환경, society, government 이건데 이게 굉장히 핫한 지금 상태입니다. 우리가 지금 기후변화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전 세계가 ESG와 관련된 경영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것도 수립을 할 수가 있고요. 탄소 중립 마찬가지죠. 이것도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외국이나 이런 데서는 사실 우리보다 조금 더 많이 지금 잘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열심히 쫓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온실 효과, 온실가스 얼마나 줄일 것인가, 나중에 이제 후세를 위해서 또는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이제 큰 온도의 변화 없이 가자 뭐 이런 것들이 여기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런데 요 두 가지가 살짝 좀 느낌이 달라요. 뭐냐면 위에는 요 위에까지는 사실 우리가 좀 더 많은 업무를 지방직 그 시험을 통해서 합격하신 분들이 여기 업무가 좀 더 많고요. 여기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좀 적어요. 그러니까 환경부나 아니면 유역 환경청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 업무들이 조금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거기서만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지자체별로도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같이. 하지만 우리 이런 배출설의 관리 이런 쪽이 조금 더 업무량은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자, 근데 공무원을 이제 뭐 사실 여러분들 준비를 하시고 할 때 가장 저한테도 많이 질문이 들어오고 이제 좀 걱정스러운 염려가 되는 부분이 하나 있죠. 요즘 또 뉴스에서 하도 이게 얘기를 해가지고 너무 이게 좀 부각이 되는 악성 민원 이런 것들 또 업무의 인수인계 이런 것들 전임자가 이제 가버렸는데 내가 새로 임용이 됐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거 내가 막 일이 뭐 힘든데 알려주는 사람도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어떠한 이제 수많은 이슈들이 여러분들 준비하실 때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물론 이건 조직의 어떤 특성이고 또 업무의 어떤 특성이 있겠죠. 물론 감당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런 거를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업무와 관련된 부분 이게 이제 구청에 가잖아요. 구청을 예를 들면 이제 임용이 됐어요. 물론 교육을 받고 수습기간이 있죠. 공교육도 받고 막 많이 교육도 받아요. 가면은 이제 만약에 아무도 인수인계 나한테 뭐 알려준 사람 없고 정말 그냥 가버렸어요. 전에 일하는 사람이. 그리고 그냥 딱 출근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물론 제가 중간중간에 강의하면서 각각의 각각에 다 하나씩 있잖아요. 이슈들이 다 있죠. 이 내용들이. 뭐 제가 이제 또 이제 만났던 공무원들이 어떤 경험다 이런 것들을 중간중간에 많이 또 제가 알고 있는 한 많이 말씀을 좀 드릴 텐데 걱정하지 말아도 되는 이유는 뭐냐면 전에 했던 업무들을 내가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기록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 이 부분이 좀 어렵네.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거 전에 어떻게 했지? 찾아보면 나와요, 이게. 그러니까는 물론 알려주면 쉽겠지만 알려주지 않더라도 앞에 어떻게 했나 보면은 내가 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 너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근데 이제 시간이 좀 걸리겠지. 누가 알려주면 빨리 가겠지만 그게 아니고 내가 혼자 찾아가려면 좀 시간이 좀 걸리겠죠. 하지만
되긴 되는 거잖아요.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건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민원과 관련된 부분 요게 있는데 사실 환경직 공무원 요즘 뭐 다 나와 있으니까 이런 시설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서로 간에 생각이 다르거든요. 그쪽도 다르고 나도 다르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나는 이렇게 했고 저는 이렇게 했다는데 왜 이번엔 안 되냐,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막 뭐 안 좋은 얘기는 사실 하면 안 되는 거지만 막 그 화가 많이 나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이거는 환경직뿐만이 아니라 다른 직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들을 설득시키거나 이해시키거나 해서 이게 맞다라는 거를 얘기를 해줘야 돼요. 법이 이렇게 돼 있다, 뭐 아니면 뭐 이런 내용이었다, 그거는 잘못됐다, 이거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고 나서 뭐 얘가 말을 정말 안 들면은 뭐 가태료가 나간다거나 뭐 이제 정말 이제 뭐 이제 그 위에 뭐 소송이나 갈 수도 있겠지만 당장 그 상황에서 누군가가 나에게 막 뭐라 하는데 내가 처음이고 임용된 지 얼마 안 됐고 이거 뭐 쟤는 왜 이렇게 나한테 막 험하게 이게 험상궂게 얘기하나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럴 때는 내가 조금 더 전문적이게 되면 돼요. 이거는 내가 좀 더 이 업무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더 정확하게 법을 알고 이 사람한테 법에 이래 이렇게 돼 있으니까 네 생각이 잘못된 거고 이 말이 맞다 얘기를 해주면 이 사람도 뭐 막 뭐 화는 냈겠지만 나중에는 듣고 그렇구나라고 하면은 잠잠해질 거거든요. 그래서 누군가가 막 전화해가지고 뭐라 한다 그러면 잠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 다음에 네가 원하는 게 뭐냐, 궁금한 게 뭐냐, 이건 이렇게 되는 거다라고 이제 정확하게 얘기해주면 더 이상 그 사람이 뭐 이렇게 쫓아와가지고나 뭐 이제는 뭐 그런 시대는 또 아니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권이나 또 이렇게 굉장히 좀 존중하고 또 보호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도 그렇게 잘 설명해주고 이렇게 또 정확하게 전문적으로 내가 이야기를 해주고 설명해주면 어느 정도 이제는 좀 수긍하는 분위기가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너무 일어나지 않고 뉴스에 너무 많이 나왔던 일들인데 뭐 이걸로 인해서 정말 어렵게 힘들게 공부해가지고 합격했는데 그만두고 이제 나가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대요.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일이지만 뭐 이렇게 좀 하다 보면은 나름대로 또 이제 대응하는 그러한 기술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뭐 이렇게 대충 뭐 이렇게 듣다 보면은 얘 이것 때문에 왔구나 하고 먼저 이제 딱 얘기해 주면은 잠잠해지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다 찾아갈 방법이 있고 다 헤쳐나갈 방법과 주변의 도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거를 기억하시고 나는 안 될 것 같아, 주위에 들어보니까 너무 힘들어,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라도 나중에 우리가 인연이 돼서 제가 이제 또 도움이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저 그때 이거 강의 들었는데 이거 일하다 보니까 좀 잘 모르겠어요, 얘네들이 이래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뭐 그때 또 좋은 관계가 돼가지고 서로 이렇게 좀 도움이 주고받고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거라서 그러한 뭐 뉴스나 이런 것들 신경 쓰지 마시고 내가 가야겠다 하면 쭉 천천히 꾸준하게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과목을 한번 볼게요. 이제 지방직 국어 공채 기준으로 우리가 국어, 영어, 한국사는 뭐 그 공통적인 그런 개념이고, 이게 환경공학 개론과 화학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환경공학 개론 같은 경우는 개론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학교 1, 2, 3, 4학년 내가 환경 관련된 전공이다 했을 때 대학교로 치면은 뭐 1학년, 2학년 그 정도의 그 수준의 어떤 난이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학 같은 경우에는 일반 화학이에요. 일반 화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은 뭐 1학년 때 우리가 이제 1, 2학년 때 그때 이제 좀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여기 주가 된다. 그래서 난이도가 이 정도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물론 이제 이 각각의 뭐 세부적인 과목들이 있겠지만 우리는 살짝 이해를 좀 해줘야죠. 특히 화학 같은 경우는 좀 동형 문제풀이라고 이제 뒤에 있는데 그 부분에서 좀 어려운 문제들을 많이 다뤄줘야지만이 조금 더 점수를 잘 받을 수 있고, 환경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범위가 넓어요. 요즘 뭐 아무거나 다 갖다 붙여요, 환경이라는 거에. 근데 엄밀히 말하면은 이제 환경공학 개론의 어떤 그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좀 넓지만 그래도 좀 어렵거나 너무 어렵거나 막 그런 문제는 사실은 좀 많이 안 나오곤 있긴 하죠. 근데 너무 범위가 넓어. 그래서 어렵다고 느끼는 거예요. 문제 난이도로만 보면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이제 안 봤던 데서 막 나올까봐 막 이런 게 좀 약간 걱정이 되죠. 좀 범위가 넓긴 하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인 강의 커리큘럼이나 그다음에 어떤 문제나 이런 것들이 다 기출의 어떤 그런 난이도보다는 살짝 높게 하기 때문에 시험장 가서 문제 보면은 이제 좀 풀만 하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왜 환경직일까? 환경직 이 직렬이 갖고 있는 약간의 장점이라고 할까요? 특징들이 좀 있습니다. 한번 보면은 1 더하기 1은 2죠. 근데 이게 아니야. 1.5예요. 1.5. 무슨 말이냐? 아까 환경공학 개론과 화학 두 개가 있어요. 물론 얘가 한 과목이고 얘가 한 과목인데 얘네들이 기가 막히게 해도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 더하기 1이 둘이가 두 과목을 하는 게 아니라 한 1.5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공부할 양도 많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연결 되다 보니까 막 하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한 과목 같아요. 저도 막 수업 준비하고 이제 공부도 좀 계속 해야죠, 저도. 하다 보면은 이게 과연 문제를 막 풀다 보면 이게 하나일까 두 개일까라는 고민을 가끔 할 때가 있어요. 이거는 두 과목이 아닌 거 한 과목도 아닌 것 같고 1.5 과목이다. 그만큼 양 자체가 겹치는 게 많아가지고 별로 이제 뭐 많다라고 좀 보기는 좀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수질환경에 화학 평형 나오거든요. 화학에도 똑같이 있어요. 평형. pH를 구하세요. 여기도 pH가 있어. 용액의 농도 같은 거 있어요. 밀리그램 퍼 리터 얘도 나옵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이제 뭐 좀 비슷한 게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러냐? 환경이라는 학문 자체가 응용된 거예요. 어디서 응용을 했냐면 기초과학, 그러니까 화학과 생물과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 토목, 뭐 건축, 기계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화학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학과 환경이 어떻게 보면은 좀 비슷하게 많이 맞아 떨어져요. 그래서 양이 그렇게 뭐 많진 않구나. 이게 하나의 환경직의 굉장히 큰 메리트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익숙해요. 뭐가 익숙하냐? 일단 환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살다 보면 다 있어, 주변에. 그렇죠? 먼지가 막 있네. 저 먼지를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하면 저 먼지들이 없어집니까? 뭐 분무기를 뿌린다든지. 화장실에 갔더니 막 냄새가 나요. 어떻게 해요? 청소해야지. 물론 이제 그 소독과 관련된 이론이 거기 있긴 한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분무기로 물을 좀 뿌려주면은 어때요? 화장실의 냄새가 좀 없어져요. 거기에는 암모니아가 친수성이기 때문에 물과 친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라앉는 거거든요.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지나가는데 이걸 먹었는데 레몬을 한번 쓱 먹었더니 신에 신맛이 나네. 산의 성질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되게 많아. 이런 것들이. 그래서 제 강의의 특징 자체가 주변에 있는 것들을 다 가져다가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 있던 게 이런 이론이야? 저기 있던 게 이런 이론이야?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도 있죠. 뭐 식혜 먹어봤어요? 식혜는 쌀, 알과 그 식혜 물이 있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가라앉았어요. 슬러지가 가라앉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뭐 이런 것들. 물고기가 있어요. 붕어, 그렇죠? 금붕어. 걔네들이 밥을 주면은 먹어요. 그러면은 그 물고기가 미생물이고 먹이가 유기물이에요. 붕어가 먹이를 먹었네, 미생물이 유기물을 먹었네 하면서 생물학적 처리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뭐 이런 비슷한 것들이 다 이제 환경과 관련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공학이라고는 하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지나가는데 막 버스가 막 지나가고 있어요. 디젤 SUV가 지나가고 있어요. 걔네들 그냥 지나가지 못해요. 그 안에 보면 3번 촉매 장치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 것들 이제 보면서 같이 공부하면은 내 주변에 이런 게 있었구나. 새롭게 알 수 있죠. 그게 시험에 그대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화학이 있는데 화학도 일상생활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초중고를 우리나라에서 나왔다. 저는 이제 외국에서 초중고를 나오진 않았어요. 우리나라에서 초중고를 지나갔다. 뭐 문과 있고 뭐 이과 있고 요즘은 뭐 이제 섞여 있고 막 이런 여러 가지가 다양한데 일단 화학을 한 번 정도는 다 들어봤을 겁니다. 초중고를 지나가면서 원자, 분자 얘기를 한 번씩은 다 들어봤어요. 그쵸? 그게 요거예요. 요거 기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은연중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초중고를 뭐 지나가면서 들었던 내용들이 여기에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익숙한 학문이에요. 딱딱하지도 않고 물론 딱딱하죠. 좀 부드럽게 제가 편하게 재밌게 설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익숙한 굉장히 그런 학문이기 때문에 접근성이 굉장히 좋죠. 그래서 비전공자 나 아무것도 공부 안 한 적이 없는데 환경화학 그래도 옛날 추억을 되돌리다 보면은 하나씩 기억이 납니다. 자, 그리고 가산점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자격증에 가산점이 있습니다. 자, 자격증이 크게 보면은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가 있어요. 자, 기사와 산업기사, 그 다음에 기능사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5%, 얘는 3% 이렇게 우리가 가산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사, 산업기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수질환경 기사, 수질환경 산업기사, 대기도 있어요. 대기환경기사, 대기환경 산업기사, 뭐 폐기물도 있고 온실가스도 있고 토양도 있고 다 있어요. 있기는. 그런데 이제 관련된 전공인 사람 또는 관련된 경력을 갖고 있는 사람만 응시할 수 있어요. 이거는. 그래서 대부분 요거를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제 환경직 공무원 중에서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관련 학과를 나왔다 하면은 얘를 이제 갖고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근데 이게 환경이라는 단어가 안 들어가도 관련 학과가 될 수 있어요. 이제 큐넷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이거든요. 여기에서 이거 시험도 접수하고 문제도 내고 합격증도 받고 이래요. 여기에 가면은 자가진단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이 종목에 응시를 할 수 있는지. 아, 내가 4년제 또는 뭐 3년제, 2년제 졸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 학과를 나왔는데 요 자격증, 환경과 관련된 기사, 산업기사를 볼 수가 있는가. 이게 자가진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했을 때 된다 하면은 요거 해가지고 따면 5%예요. 근데 나 기사, 산업기사 문제 한번 봤더니 나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그리고 나 관련된 전공도 아니야. 그리고 뭐 달라 완전히 처음이야 하시는 분들은 기능사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건 환경 기능사라고 있어요. 이거는 그냥 한국말 쉽게 솔직히 말씀 한국말을 할 수 있으면은 붙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자격에 응시 제한이 없어요. 그냥 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따면은 3%. 그런데 문제가 이 환경기능사의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다. 그리고 우리가 환경공학 개론을 화학을 쭉 진행을 하면서 이게 가능해요. 근데 기사, 산업기사는 거기에 플러스 좀 더 노력을 해줘야 돼. 하지만 기능사 정도는 어때요? 우리가 같이 공부하면서 얘는 준비할 수 있어요. 같이. 따로 뭐 크게 막 내가 노력하거나 하지 않더라도 물론 시험 준비는 해야 되겠죠. 근데 그 노력이 그렇게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기사, 산업기사는 좀 더 해줘야 돼요. 시간이 좀 필요해요. 공부할 시간이. 근데 얘는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5%는 아니지만 3%는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좀 유리한 면이 있죠. 뭘 하면 기능사를 취득을 하면 기능사 치가 어렵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러한 장점들이 환경직 공무원 이런 준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리한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환경직 누구나 다 응시할 수 있고요. 가산점도 받기 쉽고 익숙한 그런 학문이다. 공부할 양도 다른 직렬보다 적다고 저는 느낍니다. 물론 이제 과목마다 뭐 다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한다. 자, 자격증 얘기를 좀 더 이어서 해볼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뭐 따기 쉽고 뭐 했는데,
그만큼 많이 응시하고 많이 갖고 있어요. 자, 환경직을 준비할 때 내가 관련된 전공을 있다 하면은 기사, 산업기사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시험이 3번 있습니다. 3번이 있는데 필기실기 이렇게 2번의 시험을 또 봐야 돼요. 한 번의 회차에 필기와 실기가 있어요. 필기는 사지선다형에 체크하는 거고 실기는 이제 필답형이라고 해서 써야 됩니다. 2월 말, 4월 말에 1회 시험이 있고 24년 기준 2회 시험이 5월 초, 7월 말이에요. 3회 시험이 7월 초, 10월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 날짜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이 3회예요. 그런데 이 접수가 한 달 전 정도에 이루어집니다. 만약에 접수가 안 되면 시험에 응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살짝 애매해요. 그리고 관련된 전공이신 분들은 대부분 졸업하기 전에 얘를 따고 졸업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좀 관련 전공이나 뭐 그 직종에 계시던 분들이 요 시기에 맞춰서 하셔야 되고, 그런데 내가 모르다가 이 환경직을 준비하면서 이 사실을 알았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따야지. 기사다, 산업기사 중에 하나 딸 수 있을 것 같아 하면은 여기를 만약에 놓쳤다, 여기를 응시하는 게 제일 좋은데 얘를 놓쳤다 하면은 1회 기회가 한 번 더 있습니다. 다만 공부를 같이 해야 돼요. 공무원 시험 준비하면서 기사, 산업기사 시험도 같이 준비해 줘야 돼요. 근데 날짜가 실기가 4월 말이거든요. 우리가 지방직 9급 6월 시험 봐요. 그래서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을 수 있는 달이에요. 공부를 정리를 해야 되는 시기니까. 그러니까 위험 부담이 좀 있죠.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자격증을 취득한 상태에서 얘를 준비하는 건데, 그게 아니었다 하더라도 기회는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산업기사와 기사를 봤을 때 난이도가 얘가 더 높아요. 그리고 환경직 공무원의 시험 자체는 산업기사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수준이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고, 우리가 준비하는 거는 물론 요거보다는 살짝 높은 난이도로 준비를 하죠. 그래서 같이 공부해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도움이 되지만 내가 조금 더 노력은 해줘야 돼요. 시험을 위한 공부를 해줘야 돼. 하지만 내용이 완전 다른 건 아니에요. 그래서 가능성이 있는 게 아직 남아있죠. 그리고 나 산업기사는 안 될 것 같아, 좀 위험 부담이 커 하면은 기능사가 있어요. 기능사는 크게 우리가 신경 써서 뭘 하지 않아도 돼요. 자, 우리가 지금 1회, 2회, 3회, 이건 시험도 1년에 4번이 있어요. 필기실기 이렇게 쭉 있는데, 필기는 사지선, 객관식이고요. 그 다음에 실기는 작업형이라고 해서 실험을 하는 겁니다. DO 적정법, 윙클 아지도 나트륨 변법이라고 하는 그걸 가서 하고 오면 돼요. 하지만 걔는 굉장히 쉬워요. 1차를 합격하면, 필기를 합격하면 실기 합격률이 굉장히 높아요. 다 거의 붙는다고 보시면 돼요. 내가 정말 가서 쓰러뜨리거나 깨거나 이제 좀 약간 손이 떨려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딴 데 뭐 한다거나 하지 않는 이상 대부분 붙습니다. 그 다음에 필기가 있는데요. 필기는 우리가 환경공학, 개론, 화학을 좀 공부를 하다 보면은 수질대기 쭉 가거든요. 걔를 잘 따라와 주시면 따로 공부를 많이 안 해도 돼요. 자, 우리가 지금 날짜 기준으로 6월 중에 있는 시험 3회차 시험은 응시를 할 수가 없어요. 이미 이제 몰랐다고 하면 접수가 5월에 했을 거니까. 자, 9월 초에 있는 마지막 4회 시험을 준비한다고 하면 가능성이 있죠. 9월 초니까, 자, 우리가 개강이 7월이에요 7, 8 하고 9 초니까 한 2달 정도 넘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은 얘는 가능합니다. 아무것도 없던 노베이스도 와서 기능사 합격할 수 있어요. 요 시험을 노려가지고 준비를 해서 11월에 있는 실기까지 마쳤다 하면 자격증 언제 나오냐면 12월 말에 나와요. 그러면 3% 가지고 가는 거예요. 공부하다 보니까 자신감이 붙었어. 나 한번 해볼까? 3에서 5%로 올라갈 수도 있어요. 왜? 여기로 가면 되지. 이거 접수하면. 그쵸? 이거는 뭐 근데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르니까 이거는 뭐 그때그때 알아서 해야 되고, 일단은 남들이 이제 뭐 없을 수도 있지만 나는 3% 가져가겠다 하면은 하면 돼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잘 안 됐어.
떨어졌어요. 그래도 한 번 더 기회가 있습니다. 1월 말에 있는 1회차 시험. 실기가 3월 중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기사 산업기사보다도 좀 부담이 덜해요. 그리고 실기를 준비하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필요가 없어요. 예. 그래서 3월 중에 시험 봐서 여러분들 시험 볼 때쯤 6월 정도 됐을 때 자격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능사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두 번의 기회가 있겠다. 2회가 간당간당 할 수 있는 거는 확실하게 제가 장담 못 드리는 게, 이게 이제 자격증이 나오고 뭐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랑 약간 좀 맞물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건 약간 위험 부담이 있는데, 일단 1회와 4회 시험을 우리가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기능사는 최소한 두 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자격증을 이제 따서 가산점을 받으면 이제 아무래도 유리하겠죠. 그래서 이런 이점들이 있게 됩니다. 자, 주요 출제 경향 한번 볼게요. 요거는 여러분들 그냥 편하게, 근데 결론은 뭐 나와 있는 거라서. 자, 15년, 16년, 17년, 18년이에요. 수질, 대기, 폐기물, 소음, 진동, 토양, 지하수 이렇게 나눴어요. 나눌 때도 전 너무 힘들어요. 이게 왜 힘드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게 겹치는 게 있거든요. 폐기물에 나온 내용이 수질에도 나와요. 대기에서 나왔던 게 폐기물에도 나와요.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이 문제를 수질에다 넣어야 되냐, 폐기물에 넣어야 되냐, 이 문제를 대기에다 넣어야 되냐, 뭐 수질에다 넣어야 되냐, 뭐 이런 고민들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제가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9, 7, 뭐 16 이렇게 돼 있고 9, 4, 3, 2 뭐 이렇게 쭉 돼 있죠. 전체적으로 눈을 훅 봤을 때 뭐가 많아요? 수질이 많아요. 그 다음에 대기, 그 다음에 폐기물, 뭐 나머지는 뭐 비슷비슷해요. 수질과 대기가 2015년부터 18년도까지 나왔던 문제 중에서는 많았구나. 최근에는 수질, 대기 봤을 때 어때요? 수질이 더 많아 보이죠? 예, 그리고 대기가 그 다음, 나머지 뭐 비슷해요 또.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수질을 잘 공부해야 돼요. 수질에서 많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수질이 조금 더 신경 써서 봐야 되네. 그러면 내가 자격증을 좀 준비를 하려고 해요. 같이 공부할 때. 그러면 뭐 어떤 자격증을 준비하는 게 좀 더 유리하겠어요? 더 낫겠어요? 수질 쪽에 자격증을 준비하면서 공부를 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할 수 있겠죠. 어차피 공부 많이 해야 되니까 여기. 근데 이거는 일반적으로 그냥 이런 데이터 상의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나는 학교 다닐 때 수질 수업보다는 대기 수업을 많이 들었어 하면은 자격증은 대기로 따는 게 조금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그건 이제 조금 약간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고, 요거와 관련해서 따로 저에게 질문을 주시면 제가 어떤 게 더 낫다, 이런 게 좀 더 그대에게는 좀 더 유리할 것 같다, 이거는 이제 사람마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제 질문을 따로 주시면 제가 그 답변을 좀 나중에 드리는 걸로 하고요. 수질이 환경에서는 많이 나왔구나. 그래서 수질의 양이 많습니다. 그리고 수질을 잘 열심히 하잖아요. 대기는 되게 쉬워요. 대기가 완전히 막 그 동떨어져 갖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안에서 미묘하게 비슷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을 잘 열심히 해놓으면 대기는 쉽게 가고, 폐기물, 소음, 진동, 토양 이쪽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지만 또 그래도 개론, 처리 방법 이런 것들은 좀 잘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꼭 필요한 내용들로만 우리가 공부를 하면은 적절하게 대처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공정시험 기준과 법규가 있어요. 요거는 법은 내가 공부하지 않으면 사실 맞추기 힘들어요. 다른 거는 이게 이렇게 이런 원리였으니까 이런 어떤 처리나 이런 어떤 특징들은 뭐 유사하겠지, 유추할 수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법과 공정시험 기준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거를 안 하면, 공부를 안 하면 이제 못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뭐 여기에 관련된 법에서 나올 수도 있고 다른 데서 막 나올 수도 있고 법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와 관련된 내용도 우리가 책에 수업 시간에 컬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법과 공정시험 기준도 적절하게 대응을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화학을 한번 볼게요. 화학은 어때요? 뭐 2015에서 뭐 18 되어 있는데, 뭐 숫자들이 뭐 물론 뭐 이렇게 뚝 튀어나온 건 있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뭔가를 하나의 어떤 특징을 좀 잡아내기가 좀 어려워요, 사실. 자, 물질의 양, 화학 반응식, 뭐 원자의 구조와 특징, 화학 결합 분자, 탄소화합물, 물질의 상태와 용액, 에너지와 화학 평형 반응 속도, 산화 환원, 금속의 반응성, 이렇게 좀 나눠놨는데, 얘네들을 쭉 이렇게 분류를 해보니까 그렇게 막 뭔가 무조건 뭐 수질처럼 하나가 왕창 나오네 라는 느낌은 사실 받기가 어려워요.
얘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어떤 유형도 좀 완만합니다. 뭐 여기서 골고루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맞아요. 화학은 전체적으로 골고루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학의 크게 보면은 요 네 개와 이 여기 네 개를 좀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위, 아래. 그래서 보면은 뭐라고 막 딱히 말은 할 수는 없지만 느낌이 좀 다르죠. 여기는 뭐 정말 원자, 분자, 결합 이런 쪽이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뭔가 반응, 뭐 열의 어떤 출입, 그다음에 뭐 이게 만들어진 어떤 이게 A와 B가 만나서 뭐 어떤 물질이 되고 뭐 이런 산화와 환원 마찬가지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 위 아래가 약간의 성격이 좀 다르긴 합니다. 하지만 좀 골고루 나온다. 그 다음에 화학 같은 경우에 굉장히 큰 특징이 하나 있어요. 이 뭐냐면 환경에서 문제가 하나씩 막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산화황 SO2에 대한 뭐 특징을 막 물어봤습니다. 근데 그건 어디서 나오냐면 대기 환경에서 우리가 하거든요. 그 내용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화학인지 환경인지, 최근 들어서는 뭐 온실가스, 그래서 GWP라고 있는데 다음 중 온실 효과의 기여도가 뭐 가장 큰 건 뭐냐, 이런 게 환경에서 안 나오고 화학에서 막 나오고 막 이러한 형태예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환경과 관련된 문제가 조금씩 막 나오고 있는 경향이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굳이 구분을 지을 필요가 없어요. 이게 환경과 화학은 하나다. 우리는 지금 두 과목이 아니라, 책은 두 권이지만 두 과목이 아니고 그냥 한 과목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보시면은 환경 하다가 화학이 나올 수도 있고 화학 하다가 환경이 나올 수도 있고 이래요. 그러면 어때요? 더 좋은 거죠. 우리는 그만큼 공부할 양이 줄어들고 그만큼 쉽게 연결지어서 하나의 그냥 덩어리가 내 머릿속으로 들어오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커리큘럼 강의의 구성 한번 볼게요. 얘네들의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어떤 순서와 어떠한 내용들로 우리가 진행을 할 것인가. 자, 이거는 우리 그 기초이론에서 동형까지 갑니다. 그래서 기초이론이 있고요. 기본과 심화를 이제 뭐 따로따로 하진 않고 기본 플러스 심화 이론이라고 해서 이론이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풀이, 그 다음에 단원별 문제풀이, 동형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기초이론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기초이론이에요. 그래서 내가 정말 아무것도 모르겠네, 이런 경우도 있어요. 뭐 분수가 좀 헷갈려. 그 다음에 비례식도 헷갈려. 1차 방정식을 풀라고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뭐 예를 들면은 네모 x를 안 써, 저는 잘. 왜냐하면 이것도 힘들어 하거든. 이 6이다. 그러면 얘를 갖다가 넘겨야 되거든요. 곱하기가 넘어가면 나누기 되거나 분수되거나 하는 거잖아요. 네모는 6 곱하기 2분의 1 해서 3이죠. 이거부터 이제 시작을 좀 하려고 합니다. 기본적인 거라. 요거하고 이제 비례식과 단위 뭐 이런 것들을 좀 한번 되짚어 보는 시간이에요. 환경도 그렇고 화학도 그렇고 우리가 단위만 잘 맞춰도, 단위만 잘 정리만 해도 풀 수 있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놓치기가 어렵죠. 우리가 뭐 암기를 해야 되는 부분은 암기를 못하면 틀리게 돼요. 영어 같은 경우에 내가 뭐 예를 들어서 I am a boy, 나 보이가 뭔지 모르겠어. 그러면은 이거 해석이 돼요? 중요한 키워드인데 얘가 모르죠. 얘는 못 풀어요. 보이라는 뜻을 모르면. 그런데 단위를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위에는 킬로그램, 밑에는 세제곱미터 대이네. 이 단위를 맞춰보면 돼. 위 아래만 잘 어떻게 해가지고 이 단위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내용 하나도 몰랐는데 단위 맞추다가 답이 나올 때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뭐 항상 그런 건 아니고 하나의 요령 같은 거죠. 그래서 내가 의미를 몰라도 단위를 잘 맞추면은 가능한 문제도 있다. 혹시나 모를 그런 상황을 대비할 수 있는 거고, 그랬을 때 내가 한 문제 맞추면 더 기분 좋은 거니까. 그래서 단위 이런 것들을 잘 한번 되짚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환경직 공무원의 시험에 필요한 그런 기초적인 이론, 인문에 관한 그런 내용들을 여기서 다루게 되겠고요. 이거는 화학과 환경을 합쳐서 진행을 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과 심화 이론인데, 이게 예를 들어서 이러한 내용이 쭉 있어요. 요거와 관련된 더 깊이 있는 내용이다 라는 개념은 사실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1A, B, C, D, E 5개의 주제가 있는데, 얘네들이 뭐 개론이면은 얘는
처리 기술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나왔던 오염물질의 어떤 정의 특성을 비해서 어떻게 하면 제거할 것인가예요. 그러니까 여기와 여기가 약간의 그 내용이 좀 다를 수가 있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뭐 대기 수질 뭐 쭉 있으니까 각각의 특성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하나 기본에서 심화로 더 깊이 있게 들어간다 뭐 이런 개념을 좀 적용하기가 좀 저는 어색해서 그냥 하나로 보고요. 순서대로 오염물질의 어떤 정의, 그 다음에 그 오염물질을 처리하기 위한 그런 방법, 대책 이런 것들을 순서대로 이렇게 쭉 흘러가는 그런 방향으로 수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뭐 대기면 대기, 수질이면 수질 한번 깊게 공부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갈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더 클 것 같고요. 화학 같은 경우는 이제 물론 뭐 이제 더 깊이 있게 들어간다고 하면 일반 화학이 아니라 뭐 유기화학, 무기화학, 생화학, 전기화학 되게 많아요. 근데 그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파트별로 이렇게 쭉 그것도 마찬가지로 진행을 하면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조금 더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다음 기출문제 풀이인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느냐, 중간 점검하는 거예요. 중간 점검. 내가 여기서부터 쭉 이렇게 왔는데 정말 그 제대로 했는지, 내가 문제를 어느 정도 풀 수 있는지, 문제를 읽어봤는데 답이 보이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풀이까지 왔을 때 내가 이 정도 되는구나, 내가 조금 더 여기는 더 공부해야 되겠다, 이런 것도 확인하면 좋고요. 그리고 빠르게 좀 복습해주면 더 좋고요. 그쵸? 그 다음에 단원별 문제풀이 요거 있는데 요것만 띡 문제만 풀고 넘어가진 않고 그 앞에 해당 파트의 어떠한 내용들이었는지를 한번 복습하고 같이 복습하고 넘어가는, 문제풀이로 넘어가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리고 문제를 푸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물론 뭐 해설에 있는 내용도 있지만 나는 이 문제를 이렇게 접근했어 라고 이제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요거를 좀 더 쉽게, 좀 다른 시각으로 이런 방법도 있다를 같이 한번 서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은 어느 정도 많이 좀 정리가 됐겠죠. 쭉 오면서 뭐 두세 번 벌써 반복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동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마지막에 난이도가 좀 올라가 줘야 돼요, 사실. 그래야지 이 다음에 시험이니까, 본 시험이니까 여기에서 쉬운 문제를 자꾸 막 반복해서 보고 하면은 요거는 살짝 좀 어렵다 봅니다. 왜냐? 우리 이름이 뭐예요? 이게 이름이 환경공학이에요. 환경학과 환경공학도 차이가 있고, 이게 약간의 공학 엔지니어링이니까 결국은 생각을 하고 사고력을 요하고 하는 내용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화학도 물론 그 공학이 아니지만 그냥 화학이지만 그 안에서도 좀 사고력을 요하거나 생각을 하고 문제를 푸는, 뭐 답을 추리해 가는 어떤 그런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부분을 우리가 문제를 통해서 많이 다루다 보면은 어차피 내용은 그 안에 거의 정해져 있거든요. 아무리 응용을 해도 내가 이미 그러한 경지에 올라와 있으면 다 문제를 맞출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은연중에 출제자는 이런 생각으로 여기를 냈네가 좀 보일 수 있죠. 왜냐하면 제가 그런 말을 많이 할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출제자가 이런 생각으로 이 파트에서 문제를 냈구나 하면은 이 내용으로 다른 문제를 낼 때 뭐 비슷하겠죠. 그러면은 되게 다양한 문제들도 적용을 해서 우리가 그래 요거 바꿔서 냈네 하고 답을 딱 고를 수 있는 거예요. 자, 얘네들은 화학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서로 연결돼 있어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연결고리예요. 그러면 하나하나 가다 보면은 점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서로가 이제 이렇게 되면서 그 전체적으로 하나의 큰 숲을 보게 되는 어떤 그런 또 경지에 이룰 수 있거든요. 그렇게 공부를 해줘야 돼요. 그 강의 구성도 그렇게 돼 있고요.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고 합니다. 그래서 다 연결돼 있어요. 하나만 건드려주면 그 다음이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전부 다 암기하고 가는 건 아니에요. 필요한 것만 암기하고 가면 돼요. 그러면 응용된 문제들과 관련된 개념들 다 이렇게 섭렵할 수가 있다. 자,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이런 커리를 통해서
따로 뭐 공부를 하면 좋겠죠, 물론. 하지만 이 안에서도 여러 번 반복하는 어떤 그런 학습의 효과 가져갈 수 있고, 교재 구성도 제가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교재를 구성을 했습니다. 물론 제가 그렇게 하려고 한 건 아니고 그냥 과목 자체가 그래요. 그거 따라가다 보니까 오 이렇게 도네 하고는 자연스럽게 그 안에서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을 들어도 여러 번 공부하는 그런 효과가 이 안에 들어가 있고, 중간중간에 중간 평가 이제 들어갑니다. 이제 물론 이제 제가 이렇게 문제 좀 나눠주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풀어볼 수도 있고, 이 문제는 이렇게 한다 해서 되게 많은 문제를 좀 다루고 싶어요. 교재에 있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도 많이 가지고 와서 많이 문제를 풀어보면, 사실 여러분들이 문제를 뭐 이렇게 풀고 하는 능력을 키워야지만이 본 시험에서 점수를 만들 수 있죠. 내가 문제 한 번도 안 풀어보고 이론만 막 주구장창 보고 시험장 들어가면 어색해서 풀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문제들을 많이 경험하다 보면은 그 내가 시험장에서 만난 문제가 얘가 답이네 라고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습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잘 따라와 주시면은 이 커리를 통해서 굉장히 좋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다. 자, 날짜별로 한번 볼까요? 날짜가 아니고 달이구나. 그쵸? 7월에 이제 개강을 해서 기초에서부터 기본 심화해가지고 뭐 12월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출해서 이번 연도까지 해가지고 기출풀이까지 마치게 되고, 25년 1월 되면은 단원별 문제풀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에 이제 그 파트별로 정리를 한번 하고 문제 풀고 정리하고 문제 풀고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끝나게 되면 동영, 실제로 이제 시험장에서 시험지를 만났을 때 어떤 그런 느낌으로 문제를 푸는 시간. 그리고 여기까지 앞에는 그래도 좀 기출의 어떤 수준을 좀 많이 유지하려고 했고요. 동영은 참고 보충 자료로 나가는데 얘는 난이도가 좀 올려서 갈 거예요. 그래서 되게 좀 그동안은 잘 풀었는데 동영에서 문제가 어렵네, 100점 맞았었는데 한 50점 맞았네, 이렇더라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한 번 동영 한 번 하고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계속 반복을 할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천천히 점수가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어려운 문제 막 풀다가 시험장 가면 어때요? 쉽게 느껴지겠지. 그러면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점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기본서와 보충 자료로 기초이론과 기본 심화이론 들어가고요. 단원별 문제풀이 보충 자료 함께 여기 파트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동영은 제가 나눠드리는 프린트 보충 자료로 함께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교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서와 문제풀이집 모두 방문각에서 출판한 그 교재를 사용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자, 환경공학부터 한번 그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보면은 이제 인문이 있고요. 요거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수학, 그 다음에 화학 뭐 이런 내용들 해서 이제 어떤 좀 들어갈 때 어떤 마음가짐이어야 되겠냐, 물론 중요하지만 내가 기본적으로 좀 소양이 필요하죠. 1 더하기 1은 2다. 9구단은 1은 2단부터 9단까지는 알고 이런 것들은 안 하고 사실 원자량, 분자량, 그 다음에 비례식, 1차 방정식, 로그, ln, 지수 관련된 이런 내용들 여기서 다룰 겁니다. 간혹 가다가 헷갈리죠. 사실 우리가 원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이 이제 4분의 파이 t 제곱인데 이거를 제곱을 뺀다든지 2파이 r 제곱해야 되는데 이제 파이 r 제곱 4파이 r 3승 여러 가지가 있어요. 공식이. 근데 이제 환경이랑 화학, 특히 환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쓰는 주로 많이 쓰는 게 있거든요. 반지름 잘 안 쓰고 지름, 직경이라는 걸 써요. 그래서 지름으로 기준으로 이제 다 좀 정리를 해주는 게 문제 풀기엔 또 편하고, 또 기본적으로 이제 이렇게 알고 있어야 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공식들 몇 가지 있습니다. 여기서 그런 것들. 그다음에 단위,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 킬로그램, 세제곱미터, 리터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킬로그램, 그램만 있는 거 아니죠. 톤도 있고 밀리그램도 있고 마이크로그램도 있고 나노그램도 있고 이래요. 이런 애들의 어떤 관계, 밀도, 부피분의 질량 어떻게 되나, 단위가 어떻게 되나 이런 것들, 비중 어떻게 달라지냐 이런 것들 여기서 다 다루게 됩니다. 압력, 온도 마찬가지고요. 절대 온도, 랭킹 온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 알고 들어가 주면은 공부할 때 편해요. 그런 걸 여기서 하는 거예요.
자, 수질 환경 볼게요. 수질 환경 같은 경우에는 수질오염 개론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론이란 말이 앞에 뒤에 다 있거든요. 자, 개론은 뭐냐? 어떠한 오염 물질의 특성, 뭐 정의, 뭐 이런 내용들이 개론에서 우리가 다루게 됩니다. 뭐 대기도 있고 뒤에 있는데, 그러면은 얘네들을 갖다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오염 물질이 나오네. 오, 그래, 그렇구나. 너는 그래, 알겠어가 땡이 아니라 얘네들을 어떻게 제거할 거냐? 우리한테 해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게 여기에요, 여기. 처리 기술. 요런 카테고리로 나머지 대기, 수질, 폐기물, 소음전 다 이렇게 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하나 더 추가가 돼 있어요. 상하수도 계획이라고 있어. 물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는 상수와 하수에 대한 계획적인 부분이 여기 이제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자, 개론이 사실 더 많이 이제 언급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통해서 약간 어렵게 나온다 하면 여기 부분에서 문제가 나오겠죠. 여기보다도 하나 더 올라간다 하면은 여기에서 문제가 나올 텐데, 이게 다 내용을 이제 까놓고 보면은 되게 많아요. 뭐 몇천 페이지 될 거예요, 다. 근데 환경공학 개론에서 다룰 수 있는 그런 내용들, 시험에 요 정도는 내겠네 라고 하는 내용들로만 구성이 다 돼 있어요. 문제도 같이 있고. 그래서 여기가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왔죠. 그래서 양도 제일 많아요. 그리고 시간을 좀 많이 들여서 잘 준비해 두시면은 좋습니다. 그리고 내가 자격증을 취득하고 싶다 하면은 어때요? 여기가 끝나는 시점 정도가 기능사 1차 그 필기시험 4회차 마지막 시험에 필기를 준비할 때쯤 될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가 환경기능사에서도 시험이 제일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잘 준비할 수가 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커리 자체가 4회차 환경기능사 시험에는 큰 노력 없이도 합격할 수 있는 게 이 커리가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기인데, 대기도 마찬가지예요. 개론이에요. 개론 있고, 그 다음에 오염물질의 처리가 있습니다. 대기와 수질의 차이는 뭐냐? 똑같은 물질이 튀어나와도 물속이냐 공기 중이냐에 따라서 입자상 물질이냐 부유물질이냐 이게 달라요. 그러면 무거운 애가 이렇게 있네. 여기가 뚝 떨어져야 돼요. 무거우면 가라앉혀야지. 그쵸? 그러면 여기에서 관련된 개념이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VG는. 자,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저 공식이 뭐냐? 나 저거 못 외우겠네 하고 나 못하겠다가 아니라 요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게 있어. 이게 뭐냐? 중력 침강 속도인데 이걸 갖다가 얼른 지워야겠습니다. 요걸 갖다가 물에서 적용할 거냐 공기에서 적용할 거냐에 따라서 달라져. 그러면 하나만 기억하면 뭐예요? 수질에서도 적용할 수 있고 대기에서도 적용할 수 있어요. 좀 공식이 좀 많았긴 하지만 어때요? 하나로 두 개 다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더 쉽지. 그렇죠? 이런 게 다만 대기에서는 입자상 물질, 수질에서는 부유물질 이름만 바뀌는 것 뿐이에요. 물론 이제 그 안에 특징이나 이런 좀 있겠지만 크게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 어떤 뜻이냐? 하나의 내용으로 둘 다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또 수질에서는 어떻게 보면 용존성 물질이라고 해요. 아주 작은 입자. 그래서 이런 사이즈냐 이런 사이즈냐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지는 겁니다. 대기에서는 어때요? 입자상 물질이냐 가스상 물질이냐, 수질에서는 부유물질이냐 용존성 물질이냐 이렇게 이야기가 달라져요. 적용되는 것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크게 수질을 잘 해놓으면은 대기는 쉽게 갈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여기에 이제 미기상학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대기의 특성들이 있긴 하지만 그건 뭐 이제 공부하면 되니까. 그다음에 처리 기술 아까 나왔는데 이제 중력 집진 장치라는 말을 쓰고 수질에서는 침전, 침사 뭐 이런 말을 씁니다. 원리는 같고 이런 것들이 대기와 수질의 처리 기술에 굉장히 비슷하게 많이 있고요. 자, 연료와 연소가 있는데 이거는 불을 뗐을 때 연소니까 불을 붙였을 때 얘가 산소와 결합을 해가지고 뭔가가 나와요. 그게 뭐냐 이거지. 그리고 얼마나 나오느냐. 그 다음에 내가 집어넣은 연료가 뭐냐.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이런 내용들이 대기 환경의 연료와 연소에 해당을 합니다. 근데 이게 조금 복잡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공식이 막 뭐가 있어. 다른 책을 봐도. 근데 이거는 공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전체적인 큰 그림을 한번 그리면서 야 이게 들어가는데 이게 나오고 이게 들어가는데 이게 나오고 이거를 하는 거라서 그림을 그려가면서 하다 보면은 우리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이 있거든요. 폐기물 여러분들 차 지나가는 거 봤죠? 그게 어디로 가요? 소각장으로 가는 거 혹시 보셨어요? 소각장이 근처에 있는
있으신 분들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소각장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소각이라는 단어를 쓴단 말이죠. 요 처리에 소각은 불을 붙이는 거지. 어디에 불을 붙여요? 폐기물에 붙여요. 쓰레기. 그렇죠? 그러면 쓰레기의 성상이 탄소, 수소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연료도 이름은 다르지만 뭐 가솔린, 경유 있겠지만 그 안에 성분도 탄소 몇 퍼센트, 수소 몇 퍼센트 이런 게 있어요. 결국 여기서의 연소와 여기서의 소각이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면 하나만 해두면 어떻습니까? 둘 다 적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나는 하나만 공부하면 돼.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폐기물에서 우리가 슬러지가 있어요. 슬러지에 대한 개념은 이제 물과 고용물과의 어떤 혼합된 물질인데 물이 훨씬 많아요. 슬러지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폐기물이 있거든요. 찌꺼기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슬러지에 대한 처리가 어디 있냐? 수질에도 있어요. 그러면 슬러지 처리와 관련된 공부를 한번 하면은 수질도 되고 폐기물도 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만 하면 돼. 과목은 이렇게 있지만, 그렇죠? 굉장히 공통된 부분이 많다.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수거는 어떻게 할 거냐, 뭐 압축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개념이라 크게 우리가 어렵지 않고 주변에 다 있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거 생각하면서 공부하면 되게 재밌게 쉽게 넘어갈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토양 지하수 되어 있는데 토양 지하수 환경이에요. 토양은 흙이죠. 지하수는 물이에요. 흙 속에 있는 물. 지하수 물이에요? 흙이에요? 물이죠. 그래서 지하수에 대한 특성은 수질 환경이랑 겹칩니다. 그러면은 또 거기랑 같은 거야. 안 해도 되는 거지 사실. 수질에서 했으면 여기는 겹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토양 같은 경우는 이제 토양 오염 토양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여기 안에서 할 거냐 밖에서 할 거냐. 그 다음에 이제 뭐 달시 법칙이라고 지하수의 어떤 흐름이나 이런 것들 살짝 계산이 있는데 크게 시험에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딱 그만큼만 하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소음 진동 마찬가지예요. 소음과 진동은 같은 거예요. 어디를 따라가느냐. 공기라는 매질을 통해서 가면 소음, 딱딱한 이 고체를 통해서 가면은 바닥이나 이런 걸 통해서 가면은 진동,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기도 그렇게 많은 문제가 출제가 안 되기 때문에 꼭 알아야 하는 그런 내용들로만 구성을 해서 진행을 합니다. 자, 법규와 공정시험 기준이 있는데 얘는 양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법과 공정시험 기준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뭐 법이랑 비슷한 거니까 이렇게 내용이 있는데 4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안에서 나오면 돼요. 맞출 수 있어. 근데 여기서 나왔어. 그러면은 맞추기가 좀 어려워요. 뭔가 유추하거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그냥 공부 안 하면 못 맞출 수 있습니다. 찍어야 돼. 그러면 찍을 때도 좀 잘 찍으면 되겠죠? 어떤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용어는 이렇게 쓰고 뭐 그런 흐름이 있긴 하지만 얘는 내가 암기하고 있지 않으면 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이제 법에서 많은 문제가 한번 우르르 나와가지고 그때 좀 이렇게 좋았던 사람과 안 좋았던 사람이 좀 많이 있었는데 요새는 뭐 그냥 한 문제, 두 문제 정도 우리가 이 정도는 그래 개론해서 다룰 수 있겠구나 하는 문제들로 출제가 되고 있어요. 거기를 제가 담아서 여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많이 읽어봐야 돼요. 뭐 외우려고 통째로 내가 이걸 씹어 먹겠다 하면은 좀 어렵고 그렇게 하면 다른 과목이 준비가 어렵죠. 그래서 많이 읽어보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나 그냥 오늘 좀 몸이 안 좋아, 기분도 안 좋아, 공부는 해야 되겠는데 학교는 쉽지 않아. 그러면 그래 한번 읽어보자 하고 읽고 그래 나 오늘 공부 잘했어 자자 이럴 때 한 번씩 자주 읽어보시면서 공부하시면 좋죠. 그 다음에 기출문제 풀이 이렇게까지가 개념이 구성이 되겠습니다. 여기 기본수의 구성이고요. 단원별 기출문제는 단원별 문제풀이는 요 커리대로 이 파트대로 문제풀이가 들어갑니다. 자, 다음에 화학의 구성 볼게요. 화학은 물질의 양과 화학 반응식. 물질의 양, 화학 반응식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거든요. 들어가는 거 나오는 거가 원소나 개수가 똑같아요. 여기 개수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2 쓰면 되는 거고 어떻게 되냐.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C2H6 에탄 뭐 프로파 쭉 있죠. 몇 개가 있는데 뭐 간단해요. 하다 보면. 그게 이제 여기의 내용이에요. 이거에 대한 어떻게 전반적인 개수의 비나 이런 것들 확인할 거고 물론 원자량, 분자량부터 시작을 합니다. 몰에 대한 개념 이렇게 있어야 되고 1몰은 뭐 그람 분자량 22.4리터 표준 상태에서 그다음에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뭐 이런 것들 나와요. 그래서 어렵지 않고
자, 그 다음에 뭐 원자의 구조와 특징에서 나와 있는데 돌턴의 원자설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보어, 현대 오비탈까지 원자 구조, 뭐 주기율표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어때요? 초중고 거치면서 한 번씩 다 들어봤던 내용이에요. 그쵸? 그다음에 화학결합 있어요. 너랑 나랑 둘이 만났는데 한 손만 잡고 갈 거냐, 두 팔 잡고 갈 거냐, 단일 결합이냐, 이중 결합이냐, 뭐 이런 것들. 너와 나의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어떤 정전기적 인력에 의한 이온 결합이냐, 야, 끌림. 그래서 그게 사실 손을 잡기 전에는 가까이 가야 잡거든요. 그쵸? 너는 플러스, 난 마이너스면 근처까지 이동하는 거예요. 살짝 그렇게 가는 거지. 뭐 이온 결합. 한 손만 잡고 간다, 단일 결합. 뭐 두 손 잡고 간다, 뭐 이중 결합. 뭐 이런 것들. 금속, 자유전자 뭐 이런 것들도 있고 해서 결합의 어떤 특성과 그로 인해서 얘네들이 어떠한 배치를 갖는가 구조를 이야기합니다. 사면체냐, 삼각형이냐, 뭐 직선이냐 뭐 이런 것들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대칭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극성이냐 무극성이냐 또는 비극성이냐 이게 결정이 돼요. 그래서 모양,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생겼는지 이런 것들을 볼 텐데 우리가 평면상에서 입체적인 구조를 봐야 되기 때문에 좀 많은 사진과 그림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면서 여기 내용을 볼 겁니다. 그러면 그냥 봐도 머릿속에 그 이미지가 떠오를 수 있거든요. 많은 그림을 봐야 그걸 보고 그냥 바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최대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 자 여기랑 여기랑 살짝 연결이 됩니다. 왜? 탄소 화합물이잖아요. 이러한 결합, 이러한 물질들 중에서 탄소가 있는 애들을 갖다가 골라온 거예요. 탄소 화합물은 뭔지, 유기탄소, 무기탄소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고리냐, 방향족이냐 이런 것들이 있고요. 탄화수소는 있는데 C와 H와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게 탄화수소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그 화합물의 어떤 구조, 그 다음에 고분자, 작용기, 이성지체 이렇게 뭐 있는데 여기가 그렇게 많은 출제가 되진 않습니다. 뭐 한 문제 나오고 뭐 두 문제 나오고 이랬던 그 기출의 경향이 있거든요. 딱 그만큼만 이게 하염없이 들어가 버리면 정말 유기화학 쪽의 그런 내용이에요. 너무 어려워요 그건. 그래서 우리가 딱 잘라서 우리가 지방지 9급에 딱 맞춘 그런 내용으로 여기를 다루게 됩니다. 그럼 어때요? 원자가 모여서 분자고 분자가 어떻게 모여져 있느냐 그런 모양들 어떻게 보면 연결이 쭉 되죠. 좀 다른 것 같지만 연결이 돼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화학 반응 있어요. 이 화학 반응은 6, 7, 8, 9에 있는 챕터에 대한 요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개론, 입문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화학 반응, 동적 평형, 열의 출입 이런 것들을 좀 이 뒤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살짝 다루면서 이런 내용들이 뒤에 나오고 이런 개념을 좀 알고 있으면 뒤에 공부하기가 편하다. 이거예요. 앞에와 이 오 이후의 어떤 내용들이 살짝 의미가 좀 약간 느낌이 다릅니다. 앞에는 뭐 결합, 원자, 분자 이런 거였다면 여기서부터는 정말 반응, 어떤 용액이나 상태, 뭐 물질의 어떤 변화, 뭐 이런 내용들이 쭉 이어져요. 첫 번째 6에서 물질의 상태와 용액 되어 있는데 고체, 액체, 기체 관련된 법칙, 상호작용, 결합. 이것도 어때요? 앞에 결합 있었죠? 그 내용이 여기 또 와요. 그러면은 앞에 했던 게 또 나오네. 다만 거기 약간의 내용이 좀 추가가 되겠죠. 그러면 연결이 또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액체, 고체, 용액의 총괄성에서 뭐 삼투압이라든지 이런 것도 나오는데 여기가 또 환경이랑 기가 막히게 또 연결이 됩니다. 수질 환경에 환경 화학 파트가 있거든요. 거기랑 여기랑 굉장히 많은 부분이 유사해요. 그래서 잘 공부해 놓으시면 이 내용이 환경에 그대로 가 있고 환경에서 잘 공부했다 하면은 그게 또 여기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거지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게. 다음 에너지와 화학 평형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평형 자체가 이제 이게 동등하다, 똑같다 뭐 이런 거거든요. 들어가고 나오고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되는데 이제 뭐 정반응의 속도와 역반응의 속도 같을 때를 평형의 상태라고 하죠. 그런 내용들이 이제 일단 있고 그거에 이제 또 엔탈피의 변화, 그다음에 뭐 열의 출입 뭐 이런 것들이 여기에 다 있어요. 산염기 평형, 완충용액 얘도 환경에서 다루는 화학과 관련된 내용으로 굉장히 많이 겹칩니다. 그러면 이것만 잘 공부해두면은 환경에서의 화학이 수질 환경 특히 그 파트가 쉽게 갈 수 있어요. 똑같은 내용이거든. 자, 그 다음에 반응 속도 있는데 이 반응 속도 0차, 1차, 2차 반응 뭐 이런 것도 있고 하거든요. 얼마나 빠르게 가냐 이거예요. 촉매, 활성화 에너지, 온도, 속도 결정당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얘도 환경에서의 화학이랑 굉장히 많이 겹쳐요. 특히
이 반응 속도 관련해서 반응 속도 계수라든지 이런 것들 실험을 통해서 이제 구해내는 건데, 나름대로 이 출제자는 이게 생각을 해서 풀 수 있는 사고력을 요하는 그런 문제라고 좀 생각이 되나 봐요. 그래서 좀 많이 한 번씩 나왔거든요. 근데 크게 또 어렵지도 않아. 대신에 좀 곱하기랑 나누기를 정확하게 해야 돼요. 활성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이 부분이거든요. 요거에 대한 내용이죠. 촉매가 이걸 왔다 갔다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속도 결정 단계, 이건 뭐냐? 가장 느린 반응 자체가 속도 결정 단계를 얘기를 하는데, A에서 B로 갔다가 C로 가는데, 여기서가 뭐 60분, 80분 걸린다. 얘는 5분밖에 안 걸린다 하면은 속도 결정 단계는 가장 느린 단계 반응, 여기를 이제 구해내는 겁니다. 어렵진 않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환경에서의 얘기하는 그 파트가 있거든요. 걔네들도 이제 반응과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굉장히 많이 또 겹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산화 환원, 금속의 반응성, 전지, 그 다음에 전기분해인데, 화학 전지 같은 경우는 자발적인 반응, 전류가 자연스럽게 흐르게 하는 요렇게 이제 전지고, 전기분해 같은 경우는 비자발적인 반응이라고 해요. 역반응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억지로 하는 거거든요. 억지로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 여기 나오죠. 금속의 반응성 같은 경우에는 이온화 경향이에요. 칼카나마, 아라철, 니주납, 수구수분, 백금 이런 거 있었잖아요. 우리 학교 다닐 때. 그게 여기 또 나와요. 예전에 봤던 거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의 그 내용이 산화 환원, 특히 요 기본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데, 요것도 마찬가지로 환경의 내용과 유사합니다. 전체적으로 어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환경이랑 닮은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부를 하나만 잘 해놓으면 환경과 화학에 다 적용할 수가 있어요. 다른 개념이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공부할 양이 어떻습니까? 많이 줄어들겠지. 요거 봤어요, 아까? 자, 제가 지금 설명드린 내용들이 지방직 9급 공채 기준에 대한 어떤 커리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막 준비하다 보니까 경력 뽑는 거예요. 보니까 환경공학 개론에 환경화학이라고 써 있어. 그러면 환경화학을 공부를 따로 해야 되냐? 그렇지 않아요. 이걸 잘 따라오시면 환경화학 문제를 다 풀 수가 있어요. 환경공학 개론은 똑같죠. 예. 그리고 요 표시한 거 있죠? 이거.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다 동그라미가 표시돼 있어요. 이게. 얘네들을 잘 공부하시면 환경화학이 됩니다. 그런데 요것만 하면 되냐? 물론 내가 좀 개념을 알고 하면은 이것만 해도 되긴 해요. 하지만 얘네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에 있는 1, 2, 3, 4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의 과정들을 좀 잘 공부해 두시면 화학이란 이름의 시험과 환경화학이란 이름의 시험이 있다고 했을 때 환경화학도 대비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환경화학은 별거 아닙니다. 이러한 이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얘를 갖다가 환경의 내용과 연결지어서 문제를 낸 것 뿐이에요. 이론은 이거고. 그러니까 충분히 여러분들 잘 공부하시면은 그런 시험도 대비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시험을 준비하며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 사실 자격증을 갖고 계시는 분이 더 많아요. 준비하실 때. 없다면 어떻게 한다고? 따면 됩니다. 자, 자격증의 난이도는 기사가 제일 어려워요. 물론 기술사가 있긴 하지만 기술사는 아니죠. 우리 기술사 가지고 이제 기술사를 준비할 수는 없고, 우리가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가 대부분인데 얘가 제일 어려워요. 근데 둘 다 그 가산점은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좀 부족하다 하면은 기사보다는 이제 산업기사를 준비하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하고요. 그리고 관련된 전공이 아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능사를 난 해야 되겠다 하면은 우리 커리를 따라오면 됩니다. 그래서 따로 크게 특별한 노력이 없더라도 조금만 하시면 이제 시험을 위한 준비만 살짝만 해주시면 되고요. 산업기사를 준비하겠다 하면은 이 커리에 플러스 좀 더 시험을 위한 준비 조금 더 많이 하면은 얘도 준비가 가능해요. 그래서 혹시라도 기사, 그다음에 산업기사, 기능사를 준비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하시면은 저한테 질문을 주시면 제가 또 답변을 또 드리도록 할게요. 환경공학 개론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한 게 뭐였어요? 수질이었어요. 왜? 얘가 제일 많이 나오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내가 기사, 산업기사 준비할 때 얘를 준비해주면 공부하는데 유리한 거죠. 그렇지만 내가 적성에 도저히 수질 안 맞는다
하면은 얘네들은 대기로 하거나 다른 걸로 해도 됩니다. 근데 이왕 할 거면 수지를 준비해 주시는 게 환경공학 준비할 때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화학 같은 경우는 뭐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보면 원자, 분자, 결합, 물질의 상태, 용액, 에너지, 화학 평형, 산화 환원 반응성 이런 것들이 주요 파트라고 제가 좀 키워드를 갖고 왔습니다. 근데 어때요? 전체적으로 그냥 골고루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어느 하나 뭐 좀 빼고 가기는 좀 그렇고 전체적으로 골고루 나온다. 다 또 연결이 어느 정도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키워드와 수질, 대기 뭐 이런 순서대로 준비를 하면 좋겠고요. 자, 공부를 이제 뭐 한다 하면은 사실 우리가 이제 대학교까지 이제 공부를 하다가 일반적으로 뭐 고등학교, 대학교 공부를 좀 하면서 이제 준비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손을 좀 놓고 있다가 준비하실 수도 있고 또 직장 생활 하다가 또 준비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양한데 습관이 되게 중요하고요. 성실하게 해줘요. 꾸준하게. 성실함이란 꾸준히 반복한다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책상 앞에 얼마나 잘 앉는가 요게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 내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저는 몇 가지 적어왔어요. 내가 이 수험 생활을 가는데 어떤 마음가짐으로 준비해야 될까? 첫 번째, 저는 규칙적인 생활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2시 전에 자고 물론 뭐 새벽에 잘 될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모든 학원의 강의가 낮에 아침에 이루어지잖아요. 2시 전에 자고 근데 그거는 자는 시간은 각자의 그 리듬이 있을 거니까 일찍 일어나자. 뭐 잠을 하루에 나는 최소한 뭐 몇 시간 자야 된다 이게 있을 거예요. 사람마다. 그렇죠? 그랬을 때 내가 컨디션이 제일 좋아. 그러면 그 시간을 적절하게 해서 자고 일찍 일어나는 그런 습관을 좀 갖다 보면은 여러분들 시작이 좀 잘 될 겁니다. 그리고 간단한 목표부터 정해서 실천하는 게 좋아요. 아, 나 이거 이 안에 뭐 얼마 안에 이거 한 권 다 끝낼 거야. 이게 아니라 아, 나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야. 이게 쌓이고 쌓여야 전체 한 해의 계획이 되잖아요. 하루하루의 계획이 모여서 일주일 계획 되는 거고 일주일의 계획이 모여서 뭐 월의 계획이 되는 거고 월의 계획이 모여서 반기, 분기, 연, 단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작은 목표부터 정해서 예를 들면 나는 무조건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 먹고 활기차게 시작할 거야. 하면은 뭐 그렇게 하면 되지. 그것도 하나의 계획이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한 줄 일기라는 게 있습니다. 한 줄 일기. 뭐냐면 일기를 이제 쓰는 건데 그냥 요즘은 인스타 이런 데다가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것도 좋지만 그냥 뭐 조그마한 수첩이나 이런데 그날 나의 그냥 기분, 나의가 생각 한 줄만 써보는 거예요. 뭐 쓰는데 얼마 걸리겠어요? 얼마 안 걸리겠죠. 누가 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보는 거니까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정리하고 자고 이게 좀 되면은 스스로도 어때요? 많이 좀 이렇게 동기부여가 되고 또 그 목표를 한번 다잡을 수 있고 그다음에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어플 그 인스타 많이 하긴 하는데 자꾸 돋보기가 손이 가. 그렇죠? 그리고 자꾸 딴 거 누르고 싶어요. 궁금하고 이게 좀 사실 우리한테는 안 맞아요. 자, 요즘 유행하는 게 쇼츠나 이러한 짧은 시간에 사실 기승전결이 다 있거든요. 뭐 한 30초, 1분 안에 시작부터 결말까지가 어떻게 보면 다 나와요. 그럼 거기에 대해 익숙해져 버리면 책을 보고 공부를 할 때 그게 안 나오거든. 그게 다르거든요. 책은 짧은 30초 안에 이게 나올 수가 없어요. 내가 공부를 하고 이해를 하려고 하고 많이 읽어보고 반복하고 문제를 풀고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미디어들은 요즘은 짧게 끝나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에 뇌가 그 짧게 끝나는 거에 익숙해져 버리면 오히려 공부하는 데는 좀 방해가 될 수 있어요. 이게 다르니까 완전 성향이. 내가 어떠한 성취감이나 이런 것들이 이거는 늦게 오고 이건 빨리 오면 당연히 빨리 오는 쪽으로 가지. 그게 어디예요? 그게 쇼츠야. 그러니까 이게 인스타나 이런 데 하는 것도 좋긴 하겠지만 물론 근데 그거보다도 그냥 이렇게 써가면서 하루를 정리하고 내 마음을 각오를 한번 좀 다져보고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게 잠자는 거랑 비슷해요. 과식하지 않기. 이거는 이제 그 금메달을 따신 분들 이제 뭐 선수이신데 올림픽 그 금메달리스트나 뭐 사격 좀 나와서 한 거 봤거든요.
정말 그 규칙적인 생활을 가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비슷하게는 해야죠. 그게 내 최상의 컨디션을 쭉 이어줘야 돼요. 시험 보기 한 달 전부터 관리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전부터 내가 나의 몸을 알고, 아, 내가 이 음식을 많이 먹으면 속이 안 좋네, 이거는 많이 먹으면 안 되겠네, 이런 것들을 스스로 좀 확인을 좀 해보고, 그 다음에 그 양도 그냥 적절하게 쭉 가고, 막 오늘 그래 오늘 폭식한 날이야 막 먹어, 그러면 다음날 분명히 내가 뭐 문제가 생기거나 내 몸에 변화가 있거나 또 뭐 배탈이 날 수도 있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아프지 않고 최상의 컨디션을 오래 유지할 수 있도록, 최상이라기보다도 좋은 컨디션을, 마음과 그 다음에 건강, 이거를 쭉 이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게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정해진 시간에 자고, 그 다음에 과식하지 않고, 그리고 일기 한번 써보고, 이런 것들이 연결이 되면은 그 성실함으로, 꾸준함으로 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저도 이제 가끔 아침에, 이거는 뭐 혼자 하는 거니까, 거울을 보면서 나가기 전에, 아,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정말 멋있다, 외쳐보고 하는 거지. 뭐 아무도 없을 거니까. 그렇죠? 그러고 가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해도, 뭐 남들이 뭐라든. 그렇게 반복이 되면 스스로도 굉장히 그 성취감, 그 다음에 목표, 이런 것들이 쭉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정리정돈. 내 책상이 깔끔해야 돼. 내가 공부하는 곳이, 또 내가 다니는 곳이 정리가 잘 돼 있어야 됩니다. 그게 먼저예요. 이게 어디 있었지? 하면 막 찾아. 없어. 그러면 안 돼요. 그게 그대로 자신의 노트나 공부했던 그 흔적들이 나와요. 이게 내가 주변이 정리가 잘 되고 깔끔하고 뭐 정리 다 했다 그러면 공부한 그 노트, 공부하는 습관, 이런 것들도 거기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꾸준하게 그 능력을 올리려고 하려면 이런 것들 세심하게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너무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갔으면 좋겠어요. 사실 우리가 이게 한 달 전에 시험 사실 뭐 준비해 갖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보통 이제 뭐 한 1년 정도 보고 7월 개강해서 6월에 시험 보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기간이 있단 말이죠. 근데 물론 나중에는 시험 보기 전에는 이제 좀 열심히 이제 해야 되겠지만, 처음에부터 아까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간단한 목표부터 천천히 하나하나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그 목표를 이루는데 굉장히 빠르게 갈 수 있어요. 처음부터 너무 막 열심히 하지 하면은 어때요? 하루는 열심히 해, 한 3일 열심히 해, 그 다음부터 안 해, 이러면은 솔직히 안 돼요. 하루 놀면 한 일주일 공부한 거 까먹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환경이랑 화학만 하는 거 아니고 다른 과목도 있잖아요. 그래서 서두르지 말고 하나하나 계획을 세워서 천천히 이제 그 계획한 목표대로 꾸준하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마디로 정의하면 나를 사랑해야만 여러분들 그 수험 생활이 즐겁고 성취감과 합격까지 잘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정해진 시간에 자고 규칙적으로 생활하면서 나를 사랑하면 분명히 여러분들 합격할 수 있을 거예요. 인생은 주변 환경에 따라 바뀐대요. 누구랑 함께 하는지가 되게 중요한데, 누구랑 함께 하는지에 따라서 꽃길이 될 수도 있고 가시밭길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환경직 공무원 준비한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그다음에 방문각과 함께 여러분들 인생에 또 이 수험 생활이 꽃길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하면서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